11월 16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50만 명 수험생의 결전의 날, 2024학년도 수능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1교시 국어 영역이 곧 끝날 시간이네요. 수험생 들여보내고 지금 상암동 클래스 평소보다는 더 편안하게 시청하고 계실 수험생 가족 여러분들도 미리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네, 다행히 수능 한파 오늘 없었습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는데 낮부터 찬바람이 다시 불면서 부쩍 추워진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광주 10도, 부산 16도에 머물겠고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내리는 비도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담장 인근에 나가 있는 특파원도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챙겨보면 기분 좋아지고 똑똑해지는 상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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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수능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부터 자, 첫 번째는요. 쫄지 말고 후회 없이입니다. 자,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가 남긴 응원 메시지인데요. 자, 수험생들 100% 실력 발휘해서 후회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수능 시험장 풍경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지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인지야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화이팅! 네. 수능일 아침 풍경을 봤는데 저희 취재진들이 아침에 곳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119 차를 타고 시험장에 도착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경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간 학생은 집계가 됐는데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10분에 입실이 완료됐고 조금 전에 이제 1교시 국어가 예. 끝났을 거예요. 네. 이제 10시 30분부터 2교시 수학 시험이 곧 시작이 됩니다. 네. 아까 그 영상의 인터뷰 보니까 괜히 저도 막 울컥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막 수능 시험 봤었을 때의 그런 긴장감도 막 떠오르고 그랬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스타들도 응원 메시지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우 김혜수 씨는 어제 수험생 여러분 힘내요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수험생 응원에 나섰는데요. 자, 보시죠. 자, 앳된 혜수 누나의 사진이 절로 저희 시선을 사로잡아서 오늘 첫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항상 콘서트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리고 긴장될 때 스스로에게 하는 이 주문 같은 거라면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는데 들어보시죠. 예. 아무에게도 쫄지 말고 본인에게만 집중하고 후회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저녁에 싱가포르전을 시작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 돌입하는 축구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도 수험생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수험생분들 네, 겁먹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던 대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수험생들은 수험장 안에 있지만 이런 그 열기가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능도 강력한 방역 조치 속에서 시행됐어요. 막 그렇죠. 마스크 쓰고 막 그 네. 아크릴판 칸막이. 칸막이 있고. 근데 올해 이제 4년 만에 드디어 노마스크 칸막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 풀 때 답답했을 텐데 그게 덜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아침에 수능 한 판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오후 날씨가 좀 걱정이에요. 네, 지금도 이 서해안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예. 오후에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하는 그 오후 1시쯤에 비와 함께 천둥 치는 거 아니냐는 아이고. 걱정도 많았는데 맞아요.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서울을 비롯해서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그러면 약간 공식적인 첫눈인 건가요? 가능성이 내린다면 서울은 첫눈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 시간에 내리면 이재승 기자가 혹시 밖에서 이거는 또 내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대가 맞아야 되는데. 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 시험까지 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오후 5시 45분에 수능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는 이재승 기자 말대로 좀 따뜻하게 네. 겉옷을 챙겨 입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나오면 뭐 잘 봤어? 이거 뭐 틀렸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서로 고생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머님한테 고생하셨어요. 아버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한 격려의 말이 필요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1년 만에 만난 G2입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은 회의 첫 발언부터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였는데요.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정세가 두 개의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게 두 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나라의 정상이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거라서 아무래도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미국을 찾은 건 6년 만입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각자의 현직 취임 이후에 두 번째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일촉즉발 갈등 국면으로 가던 두 나라의 그 꽁꽁 얼어붙은 그 갈등 관계가 조금 해빙 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네. 그럼 지금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장에 김필규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특파원, 지금 상암동도 비가 오는데 거기도 비가 오는군요. 아무튼 지금 나간 곳이 회담 장소 인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아니라 그곳에서 40km 정도 떨어진 파일롤리 에스테이트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제 뒤로 지금 작게 아마 보일 텐데요. 저렇게 산속 깊은 곳에 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진입도로도 철저하게 통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회담장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는 벌써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고요. 또 한편 홍콩이나 티벳에서의 인권 탄압, 또 대만 위협 등을 놓고 시 주석의 방미를 반대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모두 경찰에 막혀서 행사장 진입로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어두워서 그런지 막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회담 장소가 100년 된 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회담장이 아니라 또 다른 별도의 장소를 잡은 건 나름대로 미국이 배려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1917년 한 금광 소유주가 개인저택으로 지었는데요. 1975년에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부가 돼서 지금은 사적지가 됐습니다. 2.6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부지에 과수원과 산책로도 있고 또 정원은 중국풍의 영감을 받아서 꾸며졌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 주석을 APEC 다자회의에 온 여러 정상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따로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부른 손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소 선택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측에서도 APEC 회담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만나기를 바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두 정상이 만났을 때만 해도 날씨가 좋아서 지금 이곳에서 그 에스테이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치 미중 관계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되는 대목입니다. 앞날이 흐린 날인 건지 아니면 얼음이 녹으면 또 물이 내리는 건지 그건 이제 속속 드러날 것 같긴 합니다. 네. 회담에서의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도 흥미로워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네로라는 기업인들이 다 모여들고 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시 주석은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이동해서 기업인들을 초대해 만찬을 진행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또 엑손모빌 등 미국 유력 기업인들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미중 화해 분위기 속에서 중국 시장이 다시 커질 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참석 인원이 300명쯤에 이르는데 주최 측은 한 자리당 $2,000, 그러니까 약 260만 원씩 받았는데도 참석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 주석과 같이 앉을 수 있는 이른바 헤드 테이블은 한 자리당 $40,000, 그러니까 우리 돈 5,200만 원까지 받아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이런 기업들의 모습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필규 특파원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정말 저 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다시 이재승 기자, 네. 지금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에이펙 회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기 네. 때문이잖아요. 네. 이 에이펙 회의장 일대 검문도 아주 강화가 됐다고요. 네, 그 에이펙 회의장 주변에는 이제 3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가 됐고요. 도로에 차는 아예 진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곳곳이 통제되면서 한 시민은 평소 10분 거리가 45분 이상 걸렸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검문 검색도 공항 검색대 수준 못지 않습니다. 경찰견은 물론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또 검색요원의 수작업을 또 거쳐야 합니다. 또 커피나 라이터 이런 것들 반입도 금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에이펙 회의에 참석 중인데 이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중, 한미일 회담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나오면 추가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요. 138년 만에 사라진다입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자, 한때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던 이 전보가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전보 서비스를 운영해온 KT는 누적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다음 달 15일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보가 전보 조치되는 거군요. 어쨌든 지금 상클 여러분께서는 전보 서비스 예전에 많이 있었었는데 라고 추억을 되새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아직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후자예요. 그리고 정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생소하죠. 생소합니다. 아하. 저도 전보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게 사라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에 스마트폰 메신저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이 전보 자체를 써본 경험이 없는데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 문자가 하던 역할을 전보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전보는 1885년 한성 전보총국이 서울 인천간 첫 전보를 보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던 1950년대, 60년대까지 가장 빠른 연락 수단이 전보였습니다. 네. 자, 원로 방송인 고 송혜 씨가 6.25 휴전 정보를 직접 쳤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글자가 추가될수록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축승진, 조부, 유독과 같은 축약어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네. 자, 기쾌유라고 나와 있죠. 이거 좀 알 수 있죠. 쾌유를 기원합니다. 예. 부친 상경, 아버지가 너 보려고 서울 간다. 딱 기다려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조부 사망 금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고향 내려라. 이런 것들은 이제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축약형으로 저렇게 전보 수설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최대한 한자어로 줄인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문자 보낼 때도 좀 이렇게 적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많이 예. 보내면 또 추가 요금이 나오니까 그런 맞아요. 것처럼 이미 예전에 전보 때 그런 것들을 했었다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친 상경, 조부 사망금례 이렇게 좀 이렇게 밝고 좋은 그런 축약어도 근데 실제 전보 축결혼. 자체는 그런 것도 축결혼.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환생. 실제 전보는 좀 축하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밖에도 고향 부모님에게 손주가 태어났다고 전하거나 먼 친척의 결혼 축하 인사 이런 것들도 전보로 많이 예전에 보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문자 보낼 때 용량 제한 때문에 줄임말로 보내는 거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요. 다 역사가 있었군요. 네, 좀 비슷해요. 요즘에는 또 문자도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카톡으로 하니까. 아, 예. 네. 자, 근데 보시면 저렇게 이제 원고직한의 글자를 쓰는 방식이라서 좀 얼마나 보냈는지 우리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자 보내신 거죠? 필승을 빕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식으로. 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신청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자, 전보는 1990년대 이메일과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이용량이 급격하게 줄었고요. 이후에는
경축용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고요. 이렇게 전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 전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서비스는 남아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오프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조 카드 서비스, 또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약간 예스러운 거가 또 멋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네. 이 축하 메시지를 문자나 이메일이 아니라 전보로 이렇게 보내거나 하면 좀 특별하고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신경 써줬구나라는 네.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달 15일 종료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번 써보는 것도 재미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 네네. 네, 전보 알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쌍끌이 뽑은 광끌이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 그리고 소식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원히 간직 50배 치솟은 신문값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문을 판다는 글들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스포츠 신문 내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 또는 1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있고요. 신문 한 부가 1,000원 정도니까 한 40배에서 50배까지 뛴 셈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보니 다름 아닌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우승 소식이 담긴 신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죠.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니까 29년 만에 우승인 만큼 팬들이 아주 그냥 유독 아주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신문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네, 그 우승 소식이 신문 일면에 자랑스럽게 실렸으니까 팬들 입장에선 요거를 기념으로 간직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보도국에도 신문을 받아보잖아요. 어디 그렇죠. 그날 신문 남은 거 없는지 한번 긁어봐야겠습니다. 저도요. 그 소셜미디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는요. 자신이 가진 신문과 다른 신문을 서로 교환하자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한 부에 10,000원에서 20,000원에 판다 또는 7종을 모아서 75,000원에 판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처럼 신문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누리꾼들은 29년 만의 승리 간직할 만하지 팬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국 감자탕 최고입니다. 맛잘알, 맛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요즘 줄임말인데요. 이 소식 전하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커다란 냄비에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이 음식,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죠. 바로 감자탕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지금 이렇게 감자탕에 막 국물도 붓고 있고 두툼한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려고 하는 이 남성은 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음식 여행가인 마크 윈즈입니다. Oh, that pork is so tender. Completely melts in your mouth. 진짜 표정만 봐도 와 정말 저 매력을 얼마나 여실히 느끼고 있는지가 다 느껴지는데요. 네. 이 마크 윈즈가 구독자가 1,000명이 아니에요. 1,000만 명이 넘는, 1,000만이 넘는 유명 유튜버예요. 이번에 한국을 찾은 건가요? 네, 지난 9월에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강원 등 전국 곳곳을 돌면서 감자탕, 삼계탕 그리고 아귀찜, 심지어 간장게장까지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하지만 한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아귀찜에 간장게장까지면 저렇게 맛잘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유명 인플루언서가 직접 한식을 알려주니까 뭐 홍보의 기회도 될 것 같고 좋네요. 네, 한식은 다양한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 매력이 있고 특별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마크 윈즈가 공개한 한국 음식 탐방기 영상은 전 세계 구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국 여행 첫 영상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0만 회에 육박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외국 구독자들이 단 댓글을 살펴보니 한국 음식은 세계 최고 중 하나, 국탕찌개 음식 먹어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마지막 소식은요. 한중 결승전 롤드컵 열기 훅근입니다. 오는 19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인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립니다. 이른바 롤드컵으로 불리는 이 경기,
각국 리그 강자들이 모여서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데요. 네. 지난 2011년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네네. 주변에도. 이번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속한 한국의 T1 그리고 중국의 웨이브 게이밍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죠. 맞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면서 경기 관중석 표는요. 지난 8월 예매 시작 후 10분 만에 매진되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안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표가 구역별로 원래는 8만 원부터 한 최대 24만 원대인데 중국 거래 사이트에는 2장에 500만 원에 우와. 팔겠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10배가 넘는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회 당일 인기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도 개막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서 결승전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결승전 당일 광화문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리 응원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e스포츠로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전이 이렇게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일 15,000여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강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9분에서 막 20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계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든, 시진핑이 만났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현지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해서 상황 알아봤는데 네. 뭐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1년 만에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관련 내용들, 합의 내용들은 아직 정확하게 오피셜로 공식적으로는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네.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 작년 11월에 그렇죠. G20, G20 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두 정상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치, 군사, 사회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G2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축이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네. 미국은 현재 강력하게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이에 대해 또 중국은 반격하고 있고요. 이 G2가 어떤 식으로 경제학적 합의를 하냐가 네.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표를 통해서 좀 보면은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미국 물품 좀 사달라.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맞서는 것이 원자재 같은 것으로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이걸 풀어달라는 거고요. 표에는 없지만 미국이 내심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이 중국이 일종의 반격으로 네. 미 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치솟고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요번에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지 말고 예전처럼 우리 국채를 좀 사달라라는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반도체 좀 제발 좀 그만 좀 압박해라. 왜냐하면 반도체가 결국은 첨단 산업으로 가게 되는 아주 기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 부분, 특히 AI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압박을 좀 풀어달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저 높은 관세를 이번에 좀 낮춰달라라는 것들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선까지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상황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만남에는 앞서 뉴스도 보셨지만 네. 테슬라의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미국의 주요 경영진이 다 따라 붙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렇죠. 제인 프레이저도 갔고요. CT에 데런 우즈도 갔고 이렇다면 이번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미중의 만남이 다 잘 안 됐잖아요. 네. 블링컨부터 다 재무장관부터 앨런 재무장관 다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나름 세계인들이 기대하는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 그냥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소식을 아주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기사로 찾아봤지만 이렇게 기업인들이 시진핑 주석을 찾아갔지만 뭐 무조건 또 뭐 매달린 상황은 아니고 시 주석 입장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뭐 투자를 계속 해달라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미묘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국도 굉장히 힘들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압박을 풀어주느냐가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미국 입장,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1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중국발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도움이 없이는 또 경제를 살리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G2 미중 정상의 만남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나온 합의 내용을 좀 보면 뭐 이건 미리 합의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예. 펜타닐 지금 미국에서의 펜타닐이란 마약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원료 부분은 일단 중국 정부가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군사 합의에 있어서 일단 소통을 좀 하자. 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했을 때 아예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소통 자체 채널이 열리면 네. 그래도 뭔가 하나의 기반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내용이 확인이 됐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AI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희망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령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의 AI 관련한 칩들을 중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AI 주가 빠지고 관련한 AI 관련주들 다 급락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AI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가 미 국채 매수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합의 내용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면에서 어떤 둘이 딜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당장 오늘 밤부터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지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적어도 올라가지 않는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면 특히 그리고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중국의 미 국채 수급 상황이 나왔는데 예. 그동안에 강력 매도했던 부분이 이제 덜한다든가 오히려 미 국채를 중국이 샀다는 것들이 통계로 잡히면 네. 이번에 미중 만남의 이 회담이 꽤 진전이 있었던 내용들이 오갔구나라고 역추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물가 안정, 금리 인상 끝. 자, 요것도 이제 미국발이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 그제 나왔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네. 요게 아주 시장에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물가 상승률, 저 인플레이션 지표가 왜 중요하냐? 네. 단적으로 말하면 금리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물가가 높으면 계속 상승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미국의 물가에 다들 이렇게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네. 잘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6월에 좀 낮추는 듯 하다가 7, 8, 9 유가 상승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예. 14일 날 발표됐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3.2%로 전망치보다도 오히려 좀 낮게 나오는 특히 전월 대비로는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컸었고 네. 또 하나가 우리가 에너지 가격, 먹거리를 뺀 물가, 코어 CPI,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원 물가도 지금 하락하는 4%. 제 바람은 저 4자를 좀 깨줬으면 했었는데 저 역시도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네. 당장 나오는 기대감이 뭐겠느냐. 이제 12월 올해 한 번 미국의 FOMC 회의, 금리 관련한 통화정책 회의가 남았는데 예. 이제 끝났다.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굉장한 좀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동결을 넘어서 네. 낮출 가능성, 이르면 내년 봄쯤에도 낮출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훈풍을 넣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긴 했죠.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그런가요? 적어도 확실한 건 12월에는 동결이다. 올리진 않을 거다. 올리진 않을 거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이제 물가를 봤지만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안 올리느냐. 물가가 잡히거나 고용이 나빠지거나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다 하는데 아니네. 경기가 좀 나빠지려고 하네. 이런 지표가 나오면 금리를 못 올리겠죠. 네. 그런데 때마침 지금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는 못 올릴 거야라는 전망이 아주 힘을 얻고 있고요. 예. 지금 이때의 금리는 기준금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10년물 금리, 채권 금리, 시장 금리라고 하는데 예.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다음에 급락했죠. 예, 이것을 보면 왜 저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이제 올리지는 못해. 언제 내릴지는 모르지만 안 올린다면 내리는 일만 남았을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먼저 움직인 상태고요. 아하. 만에 하나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중국이 강력했던 미 국채 매도가 멈추게 된다면 네. 아마 금리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꽤나 긴 기간 주식 시장에는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훈풍이 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으로 한정하셨지만 아무튼 지금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끌어내렸던 문제가 예. 금리가 올라서였는데 네. 금리가 일단 다시 떨어진다면 하락했던 부분만큼은 되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이 그놈의 금리 참 정말 이건 많은 뉴스를 보면 결론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현재에서 봐야.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파도 괴담만. 이 파두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지난 8월에 코스닥이 상장됐는데 이게 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아주 시끌시끌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네. 있고요. 만들 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반도체 다 만들고 포장을 하는 뭐 패키징 회사도 있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실제 그 반도체의 도면을 만드는 설계 회사. 예. 그런데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는 공장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팹리스 회사다라고 하는데 주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 반도체 설계 회사가 이제 2015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두였었고 이미 상장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상장을 드디어 하게 됐었고요. 이후 주가도 꽤 많이 오르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2조 원도 넘게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기 파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1,000억이 넘었고 올해 이제 상장을 할 때 올해도 예상 매출액은 1,200억 정도가 뭐 무난하게 달성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예. 이에 따라 상장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도 몰렸는데 자,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3분기라면 상장 후에 첫 분기. 그렇습니다. 예, 예. 매출이 3억입니다. 3억 원이요. 예, 3억 원. 시가총액이 1조, 뭐 2조를 바라보는 회사가 예. 3억 2천만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은 140억이 넘습니다. 어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시죠. 예. 하고 2분기 때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텐데 2분기가 소위 말하는 4, 5, 6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8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분기에 실적 쇼크. 여기 지금 5,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예. 매출이. 이 대목을 안고 3분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발표가 되니까 예. 이거 올해 당장 1,200억 매출은 날아간 것이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가 저렇게 150억.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급락했겠고요. 예. 투자자들은 갑자기 어안이 좀 벙벙하죠. 아니 저 회사가 막상 왜 이렇게 됐지? 예. 이제 이러면서 각종 의혹들이 함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매출 3억밖에 안 되니까 동네 고깃집 매출도 이거보단 크겠다 이런 약간 뭐 투자자 사이에서 비아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식당이요. 예. 네. 파도 주가 흐름도 한번 보죠. 네. 뚝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뭐 4만 5천 원. 저 때가 아마 시가총액 2만 원도 2조도 넘었을 때였는데 예. 이로부터 하한가 한번 맞고 20% 맞고 또 금감원 조사 이야기와 함께 더 떨어졌다가 어제는 좀 반등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파도 상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뻥튀기 상장하고 상장 과정에서의 모럴 해저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금융 당국이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조사는 이제 들어갔다라고 예.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투자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아마 상장 시점에 올해 실적이 저렇게 나빠질 거라는 것을 네. 회사 또 회사의 상장을 돕는 주관사라고 하거든요. 해당 증권사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 숨겼느냐? 알고 숨겼느냐 아니면 이게 상장 다 했는데 갑자기 터진 거냐. 일단 회사 측의 발표는 이제 설계를 하면 고객이 주문을 하면 설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주문이 갑자기 취소가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요. 네. 이번 금융당국 조사도
알고 이거를 상장을 했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뭐 또 집단 뭐 소송 뭐 법적으로 뭐 대응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뻥튀기 상장 의혹 때문에 그럼 투자자들은 지금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과 지금 몇 개월 만에. 예, 10만 명이 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라고 예. 하는데 과연 이제 결과 발표, 그러니까 지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가 알고 뭐 뻥튀기 상장했느냐, 네. 모르고 했느냐에 따른 이제 결과 발표도 더 향후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가 이번 파도의 저런 뻥튀기 상장 문제가 공모주, IPO 시장이라고 하죠. 전체에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힘들어서 상장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도 뭐 주가가 그리 좋지 않고요. 네. 서울보증보험은 아예 이제 상장을 좀 연기를 했었고, 그렇군요. 에코프로의 또 하나의 계열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이제 곧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파도의 문제가 앞으로 이 IPO주들, 이 공모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체 신뢰를 깎아먹는 많이 깎아먹었죠. 행동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드립니다. 기업이 발표한 영업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저조해서 주가에 충격을 주는 걸 말합니다. 아까 파도도 뭐 그런 경우에 하나죠. 무엇일까요? 1번 어닝 쇼크, 2번 비주얼 쇼크, 3번 컬처 쇼크. 비주얼 쇼크는 제가 별명으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정답 골라서 지금 상글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마칠 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 유명 식당이 소셜미디어로 손님을 공개 저격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당 측은 손님의 이 행동 하나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못마땅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일본 도쿄에서 라면을 파는 한 식당입니다. 식사를 마친 한 남성 손님이 휴지로 코를 풀고 입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 휴지를 유리컵에 쑤셔 넣고는 식당을 그대로 나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식당 측은 소셜미디어에 이 영상과 손님이 두고 간 유리컵 사진을 공개하며 꼴불견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코푼 휴지가 든 유리컵은 아무리 씻어도 잘 안 씻겨서 그냥 버렸다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어 더는 손님 식탁에 휴지를 놓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손님의 행동이 비위생적이고 생각 없는 행동이었다며 식당 측의 손을 들어준 사람도 있었지만 치우면 그만인 일을 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손님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올린 걸 비난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이 사연, 우리 상크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쟁이라도 난 건가요? 극장 아닌 것 같은데 시뻘건 불꽃이 보이고 관객석은 금세 아수라장이 됩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말레가온의 한 극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기 영화배우 살만 칸의 신작 영화를 보려고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았는데요. 스크린에 살만 칸의 모습이 등장하자 갑자기 일부 팬이 공중으로 폭죽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로켓 폭죽, 불꽃 폭죽, 분수 폭죽, 다양한 종류의 폭죽이 펑 소리와 함께 터지면서 극장 안은 순식간에 불꽃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놀란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나갔고 극장 안이 마치 전쟁터처럼 변한 건데요. 하지만 이 난리에도 1층과 2층 관객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네요. 결국 영화 상영은 중단됐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죽을 터뜨린 신원 미상의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고요. 아직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하면 어떤 동물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캥거루나 코알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자, 그런데 살인조류, 악마의 새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희귀새가 호주 해변에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유히 물놀이를 즐기는 커다란 새 한 마리. 호주 퀸즐랜드주 케언주 남부에 위치한 빈길 해변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로 불리는 화식조입니다. 화식조는 날지 못하는 대신 다리가 매우 굵고 튼튼하고요. 발가락 하나에 12cm 길이의 단검 같은 발톱이 달려있어
단번에 상대의 배를 갈라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성미도 고약하기로 유명한 동물이라 사람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악어나 표범 같은 위험 동물로도 지정됐는데요. 이런 새가 해변엔 왜 나타난 걸까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퀸즐랜드주 야생동물 담당관은 화식조가 대체 왜 이곳에서 발견됐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은 1편 개봉 후에 5년 만에 돌아온 작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개봉해서 520만 명이라는 큰 관객을 모아서 화제를 모았던 흥행작입니다. 독전 기억하시죠? 네. 이 독전의 후속작 독전2가 이번에는 극장이 아닌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네. 내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얼마나 독해졌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아직 끝내려면은 멀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상이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잘 보셨습니다. 독전2를 보시면 분명히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얼굴이 약간 낯설기도 하고 예, 굉장히 새롭게 느끼실 텐데요. 이 작품은 독전 1편에서 이 마약 밀매 조직의 비밀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뛰어든 형사 조진웅과 그리고 비밀 속에 숨어 있는 이 선생 역할의 유준열 배우가 함께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결국은 아까 보셨던 노르웨이의 마지막 오두막에서 맞아요. 대치하고 총성이 울리면서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되돌리면서 그 사이에 비어있는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굉장히 독특한 미드컬의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예, 미드컬이라고 하는군요. 네. 진하림. 1편의 그 노르웨이 오두막에서 쾅 하고 났을 때 네. 2편 나오겠다 다 예상했어요. 네, 하셨던데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 1편에서 중간에 공백으로 띄워져 있는 그 하나의 퍼즐, 예.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비어있는 퍼즐 조각을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미드컬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보신 것처럼 오두막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진웅 배우가 연기했던 형사가 차승원의 조직을 소탕을 하고 노르웨이 오두막까지 가기 전에 그 내용,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채워내는 작품입니다. 예, 당연히 독전 1편에 출연을 했던 원호 역의 조진웅 배우 돌아왔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역할을 했던 차승원 배우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비주얼로 큰 화제를 만든 중국의 큰 칼이라는 역할에 한효주 배우가 새로 합류를 했고요. 사라졌던 락 역할은 새롭게 오승훈 배우가 맡아서 아주 또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오승훈 배우가 뭐 300대 1의 경쟁률 뚫고 캐스팅됐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그 공개 전부터 한효주 씨의 이미지 변신이 정말 파격적이다.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얼마나 파격적인지 화면으로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죠. 네. 내 누군지 알아요. 강 선생님을 귀찮게 한 놈들은 싹 숨탕을 끊어줄 거니까.
와. 네, 아니, 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데요. 라는 예. 소리를 할 정도로 한효주 배우가 정말 새로운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연기 인생의 첫 빌런 역할이라고 해요. 이 큰 칼이라는 인물은 이름처럼 아주 큰 칼을 쓰는 일종의 킬러고요. 이 선생의 최측근이자 조직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눈빛만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한효주 배우의 새로운 얼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선생을 아버지처럼 신봉하면서 그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해내는 정말 무자비한 인물이에요. 예. 이 약간 틀니를 끼고 안경을 착용해서 얼굴 윤곽도 완전히 바꿔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운동하고 밤에는 중국어 공부하면서 이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이렇게 상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컴퓨터 그래픽 같은 복근을 보여주시거든요. 와. 그런데 그 복근을 만들면서 운동하다가 울 뻔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주셨고요. 네. 독전 예고편 뜨고 나서 우리 봉석이 엄마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라는 댓글 보면서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도 저 나긋나긋함에서 나오는 무서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투입된 한효주 씨, 또 오승훈 씨, 1편에서도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던 조진웅 씨, 차승원 씨, 또 다음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작품 뭘까요? 이번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독전, 투천 그 OTT에서 바로 공개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예. 이번 작품은 TV에서 OTT에서 다시 극장으로 소환된 개봉작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마치 채우고 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처럼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이런 여성들 피난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환경운동연합에 처음부터 고문이셨어. 고문. 그 우리 형평기념사업회 그 백그라운드가 건 사실은 김장한 선생입니다. 저분을 닮고 싶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역 방송에서 먼저 방송했을 때 봤는데 네. 이게 극장으로 강제 소환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어제 15일이에요. 극장에서 개봉한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역 그 방송국에서 제작이 돼서 굉장히 입소문을 모으고 화제가 되면서 네. 이 작품이 전국 방송으로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OTT에서도 공개가 됐고 백상예술대상 교양 부분 작품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 당시에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라는 굉장히 좀 쟁쟁한 시리즈를 누르고 수상을 한 작품이었거든요. 이 작품은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지역 언론에서 활동하던 베테랑 저널리스트가 취재를 할 때마다 곳곳에서 이 김장하 어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게 되다 보니 대체 어떤 분이지?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인터뷰에는 절대 응하지 않으시겠다는 원칙이 있는 이 김장하 선생님은 인터뷰를 해주지 않으시고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얼마나 주변에 선행도 많이 베풀고 귀감이 되셨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TV, OTT에서 공개된 영상 똑같이 그대로 극장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또 극장에서 보시는 재미가 떨어지죠. 네네네. 그럼요. 네. 이번 극장판에는요. 환경운동연합과의 인연이라든지 부인 그 최송두 여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굉장히 농담을 또 즐기셨던 김장하 선생님 모습 등등 다양한 일화가 추가돼서 또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보통은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 김장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어른의 모습을 만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른을 필요로 하는 사회인지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이 작품 극장에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른 김장하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작품 또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전 세계 팬들이 기다리는 작품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What are the Hunger Games for? The Hunger Games, they're to punish the districts. Your role is to turn these children into spectacles, not survivors.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제 개봉한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라는 작품이에요. 2015년까지 상영된 헝거게임 시리즈의 그러니까 프리퀄입니다. 이번에는 그 이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고요. 네. 헝거게임 시리즈로 따지면 5번째 작품입니다. 24명의 소년과 소녀를 경기장에 몰아놓고 단 한 명의 승자가 살아남을 때까지 경기를 한 이 잔혹한 게임, 북미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이 작품에서는요, 64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헝거게임을 주관하는 독재국자 파넴을 50년 동안 지배한 스노우 대통령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멘토가 된 스노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지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어요.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는 인기 게임이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Back in the 80s, some kids went missing. What is this? That's why the place shut down. The police searched Freddy's. Hey! They never found the kids. 네. 가게에서 아이들이 사라진 약간 것 무섭죠? 같아요. 네, 어떤 네, 어제 개봉한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제목의 일종의 공포 영화예요. 예. 이 작품은 주인공이 1980년대에 어린이 집단 실종 사건에 연루돼서 폐업한 피자 가게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업해서 5밤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 출시된 공포 게임인데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이 유령의 집처럼 남아있는 피자 가게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고 이제 수상한 일들의 비밀을 풀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공포 영화지만 좀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무서운 거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포 영화라는 점이 좀 독특합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공포 영화 등장 더 무섭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수능 마친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좀 극장 가서 아니면 또 OTT로 영화 즐겨보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수능 할인도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수험표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수험표 버리면 안 되겠네, 진짜요. 네, 맞아요. 식당 할인 이벤트도 있고요. 상암원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1번 어닝 조크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사랑이 아빠 그리고 알쏭달쏭 2분 축하드리고요. 예. 네,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에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찬바람 때문에 아침보다 오히려 낮 그리고 오후가 더 쌀쌀하게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상크리 분들도 우리 시험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위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익돌님, 다들 화이팅, 조금만 더 견디자. 네. 또 김수현님, 수험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정호사랑 베베님, 내일 서울 첫눈 올지도 몰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첫눈 맞이하시기를 수험생분들 다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수능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뭐 사회부 기사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수능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